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글쓰기, 성찰과 소통을 위한 글쓰기 7주 3차 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뭐 한 두세 차례 학교에 나가서 그 영상 촬영팀의 도움으로 우리 7주도 1차 시, 2차 시를 그렇게 수업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 마음처럼 그 쉽게 잘 안 되는 게 좀 많아요. 그 여러 가지 촬영 그 뭐 기기라든가 시스템이 좀 전문화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내가 자료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제시해 주면서 요령 있게 좀 정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영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3차 시는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오케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일단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는 그 지난 6주차와 이번 7주차에 비평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 7주차는 내 이제 그 평론, 그 메시아니즘으로서의 조혜진 소설이라는 제목의 평론을 같이 읽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은 문학 시간이 아닌데, 뭐 이렇게, 그 길게 문학 소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하고, 좀 뭐하게 여길 친구들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3차 시는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혼자 또 그 수업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이게 훨씬 편한데, 편하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 좋은데 내가 걱정되는 게 이제 얼굴도 좀 보여주고 이렇게 좀 역동적인 게 아무래도 여러분이 그 잠자지 않고 졸지 않고 수업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학교에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영상을 촬영하는데 하여튼 영 좀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자, 일단 공부합시다. 그 지금 이제 다시 정리를 할게요. 1차 시, 2차 시쭉 해가면서 지금 이 그 조혜진 소설 단편 소설 두 편을 통해서 비평문 쓰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비평문 쓰고 있는 걸 배우는데 이제 지금 이건 좀 분량이 많으니까 A4 A4로 11장의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평론이고 그러니까 비평문 중에서 제대로 된 이제 비평문 중에 하나죠. 학술 논문과 이 평론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난 6주차에는 영화 화차 관련된 논문을 살폈는데 그것도 그 충분하게는 내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게 잘 안 됐다는 느낌이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자, 어쨌든 이제 그 1차 시에서는 이렇게 일단 뭐 그런 형식은 늘 내가 강조했으니까 뭐 들여쓰기 시작해서 들여쓰기로 글 시작하고 들여쓰기로 이렇게 문단을 구분해라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그 인용한 글을 어떻게 각주로 처리할 것인가를 좀 설명을 하긴 했는데 그것도 충분하게 여러분에게 그 내가 강의실에서 칠판에 좀 적어가면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하긴 했는데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좀 그 좀 복잡하고 애매하면 이 자료 내 평론이니까 이걸 자료로 활용을 해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크게 이걸 가지고 서투르게 했다고 해서 뭐 점수를 깎거나 그러진 않을게요.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는 것이니까. 다만 내가 이런 것은 그 개별적으로 피드백 해주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것이다 설명해 줄 테니까 이건 그 각주 처리하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단 하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그 1차 시에서 설명했던 것은 이제 그 외환위기 이후에 여기죠. 외환위기 이후에 경기 침체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즉 고용 및 경제적 불안, 그로부터 바로는 일상적 삶의 위기가 최근에 이제 소설에서 많이 그 서사화되고 있다, 이야기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조혜진 두 소설 빛의 호의와 선택자의 행복도 그런 배경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제 그 지난 차시에서 조혜진 소설 선택자의 행복을 이렇게 좀 길게 설명했죠.
산책자 행복에서 이제 홍미영 철학과 교수 20여 년 동안 철학과에서 강의를 했는데 학과가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통폐합되면서 대학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설상가상으로 이제 어머니 치료비를 대느라고 집도 팔아야 했고 그래서 이제 홍미영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구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가 되고 영구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이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일주일에 3번씩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지내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인물은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그 수업 끝날 때마다 강의가 끝날 때마다 생존은 스스로 해결하되 세상에 인정하고 우대해주는 그런 직업에 연연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 이제 완전히 이게 그 어떤 말이 됐습니까? 그야말로 이를테면 존재와 신념을 모두 부정하는 배교자의 언어, 비유적인 표현이긴 한데 자신이 그렇게 학기 끝날 때마다 자신의 학생들에게 말했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어떤 비참한 상황에 내몰려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일인이라고 하는 그 여학생이 이렇게 한 번씩 메일을 보내와서 홍명현 선생이 안부를 묻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메일이는 한국 유학 와서 공부를 할 때 이선이라고 하는 그 우리 한국 학생과 매우 친밀하게 지냈다. 그런데 이선이 자살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홍미영 선생이 이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이제 뭐 또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전해 들었겠죠. 그래서 메이린이 이제 그런 어떤 그 메이린 자신도 낯선 독일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형편에다가 그리고 이제 홍미영 선생이 그런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됐고 그래서 혹시 이선처럼 홍미영 선생도 자신의 삶을 놓아버리면 어떠나 이런 어떤 염려 때문에 이제 이렇게 홍미영에게 늘 메일을 보내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 나왔었잖아요. 홍미영에게 끊임없이 그러니까 한때의 스승이었을 뿐인 홍미영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쓰는 까닭은 뭐냐, 살아있는 동안엔 살아있다는 감각에 집중하면 좋겠구나 하고 자신을 위로하던 그 홍미영이 이를테면 이제 그 이선이라고 하는 친구가 죽고 나서 그 비탄에 빠져있던 메이린에게 이런 말로 위로하던 홍미영 선생이 이제 이런 어떤 친구 이선이 선택했던 그런 부정적인 어떤 그 선택지에 놓여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염려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나와 있죠. 이선이 그랬듯 어느 날 호련히 홍명이 죽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의 강박을 메이린이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편지 쓰고 있어요. 또 하나의 부재를 감당하게 될까봐 온몸을 내던져 부딪힐 장벽도 없이 그 어쩔 수 없는 부재에 잠식될까봐 저는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 뭐 그 자신의 불안한 삶을 견디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억할 만한 이가 아무도 없는 삶이란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바로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 홍미영이 이 그 어떤 고통 뿐인 이런 어떤 삶을 그래도 견디고 있는 것은 이제 매일의 그런 어떤 그 단속적인 그런 매일만 가지고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살고자 하는 어떤 내침, 삶을 끝내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런 것들. 다만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미약하다는 얘기예요. 미약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 빛의 호의는 2차 시에 지난 시간에 조금 했었는데 2차 시는 여기까지 했었군요. 3차 시 얘기 봅시다. 빛의 호의는 우선 인물이 이제 누가 나오냐면 이제 이 소설의 화자 말하는 사람 남성인데 기자예요. 그래서 취재차 권은이라고 하는 프리랜서 사진작가 여성이거든요. 사진작가를 만나요. 근데 이 화자는 권은을 만났을 때 눈치를 채지 못하지만 권은은 보자마자 이 자신을 취재하러 온 남성 기자가 한 20여 년 전에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은 반 친구였다는 것, 즉 그걸 알게 돼요. 말은 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제 한 20여 년 전에 나는 이 소설의 화자, 나는 남성 기자, 지금 나는 고은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연락도 없이 나흘이나 결석을 하니까 담임 선생님의 부탁으로 권은의 집을 찾아가요. 반장이어서. 근데 녹슬고 찌그러진 현관문은 깜깜한 방과 곧바로 이어져 있었다. 그 방에서 빛을 발하는 건 둥글고 투명한 스노우볼 뿐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그 작고 추운 방에서 13살 이 권은은 돌아오지 않는 나비밖엔 가족이라 할 게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권은의 춥고 남는 방을 방문한 이후에 나는, 이 소설을 하자, 나는 이제 권은이 죽으면 어쩌나, 어리니까 권은이 죽으면 어쩔까 이런 상상에 자주 빠져들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제 스스로 권은의 방을 한 번씩 방문해요. 그러나 이제 어렸잖아요. 자기도 6학년 13살짜리 대책 없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권은에게 갖다 줄 수 있는 건 없었어요. 뭐 자기가 읽었던 뭐 만화책이라든가 그 스노우볼에 들어가는 건전지 정도밖에. 그러나 이제 한 번은 후지사의 필름 카메라 아빠 거였겠죠. 이걸 탁 발견하고 일말의 주저도 없이 권은의 방으로 달려가요. 왜? 그 카메라를 팔아서 이제 뭐 쌀을 사거나 권은이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그러나 권은은 그 카메라를 팔지 않아요. 왜? 카메라가 다른 세계로 이어지는 통로였거든요. 카메라에 담을 만한 더 많은 풍경을 찾기 위해서 조금씩 집 밖으로 나오고 학교도 다시 다니거든요. 그래서 권은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반장이라고 해요. 지금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뭔지 알아?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 사람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아무나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내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권은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프리랜서 사진작가란 말이에요. 분쟁 지역에 다니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그런 이제 르포를 쓰는. 그러니까 이제 그 분쟁 지역이 뭐 내전이 일어나거나 이런 위험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취재하는 사람들도 뭐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이제 걱정이 되고, 또 실제로 권원이 이제 취재를 하러 갔다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때쯤 이제 블로그에 나한테 보라고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반장, 네가 준 카메라가 날 이미 살린 적이 있다는 걸 너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 두 소설에서 내가 보는 것은 이 누군가와, 여기 이제 이름 같으면 밑줄을 그으면 좋을 텐데 내가 형광펜이 이 컴퓨터에서는 안 돼, 지금 보니까. 그래서 여기 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작고 희미한 의식이 불안하고 고독한 삶을 견디게 하는 힘이 아니겠는가. 이게 이제 그 주제의식이에요. 알겠죠? 주제의식. 그 다음에 이제 소설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 고놈과 두 번째 만남에서 나는 이제 헬게 한센의 다큐멘터리 사람들에 대해서 들어요. 코논이 주로 분쟁 지역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게 된 것도 이 헬게 한센의 영향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다큐멘터리 사람들에 나오는 알마 마이어가 쭉 가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이었어요.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나는 그 핵심적인 것만, 뭐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이 자료를 한번 꺼내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그러면 내가 했던 설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이 알마 마이어가 뭐냐면, 여기 벨기에에서 유대인에 대한 탄압, 개토, 그러니까 한쪽에 이제 한쪽 지역에 몰아놓은 것, 개토에 갇히거나 수용소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피해서 한 연인이자 같은 오케스트라에서 호른을 연주하던 장의 도움으로 장이 브레셀 외곽에 위치한 사촌형의 식료품점 지하 창고에 이 알마마의 은신처를 마련해 줘요.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물과 빵이 담긴 그 바구니를 들고 지하 창고로 알마마이어를 찾아와야. 알겠죠? 춥고 덥고 남는 13살의 고는에게 겨우 만화책이나 스노우볼에 들어가는 건전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가져다 주던 이 소설의 화자 나와 겹치죠. 겹치죠. 그래서 그 시절에 고는을 견디게 해줬던 건 뭐예요? 오직 나의 작지만 따뜻한 마음이었잖아요. 하나 더, 아버지의 것으로 짐작되는 후지사의 필름 카메라. 그런데 이제 이때 이 장이 이제 연인 장이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물과 빵이 담긴 바구니를 들고 지하철을 찾아오는데, 그 바구니 밑에다가 이 장이 작곡한 악보를 하나씩 딱 넣어놓고 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기 알마마이어는 장이 잡고 간 그 악보들은 식료품점 지하 창고에서 날마다 죽음만 생각하던 내게는 내일을 꿈꿀 수 있게 하는 빛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악보들이 날 살렸다. 그러니까 이 빛의 호에는 두 개의 이야기가 들어있죠. 나와 고는, 그 다음에 알마마이어와 장. 알겠죠? 그게 겹치죠? 고는이 나에게, 반장이 나를 살게 해준 힘이었던 것처럼 그 이제 카메라가 결국 이 반장이 내게 손을 내밀었던 거,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 알마마이어를 살게 했던 힘, 알마마이어라든가 고난을 살게 하고 견딜 수 있게 했던 작은 힘들이 바로 빛의 호유다. 알겠죠?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서의 빛의 호유. 그런데 우리가 6주차에 그 화차 영화 비평문 봤잖아요. 화차에서는 이게 없었죠. 그렇죠? 그 영화 내가 설명을 길게 했었는데 기억나는가 모르겠네. 그 김민희 그 배우가 이제 그런 그 사채업자 조폭들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을 때, 그래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와 비슷한 형편에 있는 누군가를 죽이고 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런 이제 과정 속에서 영화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행복해지고 싶었다. 행복해질 줄 알았다. 그런데 그때 내게 아무도 없었다. 그때 내가 설명했죠. 그의 어떤 그 소위 범죄죠. 그건 우리가 용서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악마의 소굴 같은 곳에서, 지옥 같은 곳에서 겨우 도망쳐온 김민희가 살고자 했을 때 그 전후에 국가의 중립성, 국가도 없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에게 힘을 보태준 아무도 없었다는 이런 어떤 그 고백에 비하면 이 소설, 그러니까 그 화차는 닫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자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조혜진 소설에서는 우리가 이 앞전에 봤던 산책자의 행복에서 홍미영 교수는 좀 희미하죠. 전망이 불투명하죠. 그런데 이 빛의 호유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자, 이제 결론을 봅시다. 자, 누군가의 몫을 빼앗고 누군가를 배제하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는 이 자본의 논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인은 철저하게 무력하거든요. 그래서 이 산책자의 행복에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을 연명해야 하는 대학 철학과 강사였던 홍미영이, 그 다음에 빛의 호위에서는 고아는 아니지만 고아의 삶과 다를 게 없는 고는이, 이런 이제 이렇게 철저하게 무력화된 그런 인물이죠. 근데 조혜진의 소설들은 그래서 이제 세상의 고통과 마주하는 무력한 개인의 삶을 일단 그리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무력한 개인이 그 불안과 고통을 견디는 방식으로서의 소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하고 있는 것인데,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 역사적 폭력의 상흔이 두 소설 모두에 이제 들어있는데, 이거까지는 그냥 놔두도록 하고요. 자, 내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이를테면 이거죠. 그 뭐냐면 여기, 자, 좀 어려우니까, 어렵다기보다도 이제 우리는 문학 시간이 아니니까 조금 문학 시간에 그 살펴야 될 부분들은 내가 지금 건너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평문, 이런 어떤, 그리고 비평문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제 이게 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읽기 자료를 뭐 다 내가 읽거나 설명하진 않고 중요하다 싶은 것만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기 이제 볼까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산책자의 행복에서 홍미영이라든가 빛의 호에서 고는, 그 다음에 알마마이어. 자, 이렇게. 근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개인적인 선의의 차원에 머물러 있죠. 그렇잖아요. 선택적 행복의 성명은 대학 밖으로 쫓겨났지만 그것을 다만 한 세기가 끝났다고만 이제 진술할 뿐, 자본과 대학 사회의 폭력적인 구조에 대해서 아무런 항의조차 단념하죠. 비슷한 고통을 감당하고 있을 무수한 타인과 연결 혹은 연대가 애초부터 없지요. 그래서 살고 싶다는 절규만으로 홍미영이 어떻게 살아남기는 할 수 있을지 그 행방을 자신할 수 없죠. 그렇죠. 메일인이 한 번씩 전해오는 메일인, 그 이제 유학생, 중국 유학생 지금 독일에서 이렇게 메일을 보내오고 있잖아요. 이 메일인이
한 번씩 전해오는 그 편지만으로 그녀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좀 암담해요. 사실은 이 산책자 행복에서는. 다만 빛의 호유에서는 내가 건네준 카메라를 통해 고는이 결국에 이제 그 어두침침한 삶에서 그 골방에서 햇빛이 비치는 이 바깥으로 조금씩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프리랜서 사진작가라는 작가가 됐죠. 그러나 이제 프리랜서 사진작가, 불안정하기 이를 데 없는 위치,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분쟁적 취재를 하러 갔다가 큰 부상을 입고 호송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권은의 이 빛의 호위에 나와 있는 다른 인물, 인종청소 유대인, 인종청소 위험 속에서 살아남은 알마마이어는 팔레스타인들에게 주기의 구호품을 싣고 가던 트럭이 로켓 공격을 받아 그의 아들이 죽고 말고, 그러니까 고독과 소외와 고통의 강을 잠시 견디거나 혹은 그것으로부터 건너긴 했으나 이제 수사적 표현이죠. 그래서 일정하게 이제 그 고통을 좀 벗어났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의 선의와 연민과 관심과 사랑의 힘으로부터 시작되긴 했지만 현재 인물들의 위치는 사실은 얼마나 나아졌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구원이 가능한가, 이것은 이제 충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차범 권력의 시대, 공포를 배태한 어떤 이런 그 공포의 사사와 이것이 어떤 그 위험이 개인에게 떠넘겨진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래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조혜진 소설이 조혜진 소설에서 이제 이런 페미니즘적인 좀 놔두고요. 어쨌든 그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떤 연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억, 다시 말하면 산책자 행복에서는 메일인의 그 메일을 통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감각을 홍미영 선생이 일정하게는 갖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빛의 호위에서 고는 알마마에는 누군가가 반장과 그 다음에 장이라고 하는 연인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 줬다는 거,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따뜻한 마음을 내게 전해 주었다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있었고, 결국 어쨌든 불안정한 삶이나마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다소 그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우리 7주차인데 우리 7주차 우리 클래스 우리 수업 이 7주차 자료를 올리면서 과제를 내가 먼저 그 제시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평문을 제출을 하도록 비평문에 대한 안내를 내가 해 두었는데, 이 비평문은 그 과제방에 올려놓은 거 보면 될 것이고, 내가 또 7주차 수업 안내를 하면서 단톡방에 또 고지를 해주고 그럴 건데, 이 비평문은 9주차에 내는 걸로 일단 그렇게 내가 해놨어요. 9주차에 내는 걸로. 왜냐면 지금 4주차에 자유글쓰기 리포트 내고, 그 다음에 5주차에 성찰적 에세이 내고, 그 다음에 이제 8주차는 중간 시험인데 중간 시험을 대체하는 리포트를 내고, 이래서 이제 조금 이 비평문은 9주차에 내도록 시간 여유를 좀 두었어요. 그 다음에 5주차의 그 분량을 5주차의 성찰적 에세이를 낼 때도 A4 2페이지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9주차에 이 비평문을 낼 때도 분량은 A4 그 2페이지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무엇에 대해서 비평문을 낼 거냐? 지금 이제 이 7주차에 봤던 건 소설에 관한 평론이었고, 6주차에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 읽기 자료는 영화에 대한 비평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화거나 소설이거나 어떤 그러니까 영화를 택하든 소설을 택하든, 그다음에 어떤 영화거나 어떤 소설이거나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이 보았던 영화 또는 뭐 읽었던 소설 중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그 생각되는 어떤 텍스트를 여러분이 자유롭게 골라서 그 영화 혹은 그 소설에 대한 비평문을 A4 2페이지 분량으로 써서 9주차에 제출할 것, 알겠죠? 따로 이제 안내했지만 내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일러 주었습니다. 인터넷 자료를 뭐 충분하게 활용을 하되 그대로 긁어오지는 말 것, 알겠죠? 활용을 해서 여러분의 문장으로 만들어낼 것, 이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내가 뭘 하나 찾고 있냐면 내 휴대폰에서 공부하느라고 힘들죠. 피곤하고 나도 계속 이제 뭔가를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늘 피곤하고 그래요. 진짜 지금 내가 이 7주차 수업 자료를 월요일 날 오후에 만들고 있는데 지난 일요일은 정말 엄청 아팠어요. 하루 종일. 그동안에 이제 밀렸던 가을학기 들어서 한 달 가량 이제 바쁘게 수업 자료도 만들고 또 이제 외부 인문학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청탁 원고 많이 쓰고 그러느라고 바쁘게 뛰어다녔더니 이제 몸살이 나가지고 한 번씩 아파요. 많이 아팠는데 자, 7주차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음악을 여러분에게 음악을 같이 하나 들으려고 해요. 지금 내가 찾고 있는 것은 존 바에지의 도나도나라고 하는 곡인데 한 2분 정도 들으면 되거든요. 자, 같이 들으면서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7주 수업을 음악을 들으면서 7주 전체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